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에서 일단 밤에 CPI 발표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 전날 PPI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은 그 CPI가 더 큰 폭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2.9%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3.3% 정도에 맞춰져 있었는데 물가가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안정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고요. 이 나스닥이 2.45% 올랐으니까 폭등을 했고, 특히 대형주들이 뭐 테슬라가 8%대 뭐 오르고 또 양자 컴퓨터들이 또 어제 한 30, 한 20 얼마에서 40, 뭐 50% 넘는 상승률을 보인 것도 있을 정도로 지금 양자 컴퓨터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어제.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하고 좀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또 뭐 하여튼 지금 금리 방향을 섣부르게 한국은행이 잡기에는 변수가 좀 많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인상은 아니고 동결 아니면 인하가 한 반반 내지는 동결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한국은행 특성이 보통 그렇잖아요. 좀 헷갈리면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무난한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결이 나왔습니다. 뭐 동결이 나왔지만 그 우리 증시는 그렇게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상황이라든가 해외의 상황이 아직 변수가 너무 많고 지금 또 전쟁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그 앞으로 지금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때까지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변수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의 결정이 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분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셨다고 이제 오늘 이창용 총재가 밝혔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이제 그 발언,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내용을 한 8분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1년의 어떤 전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1월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이제 강했고,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대형주들이 좀 흐름이 좋았고, 코스피도 물론 대형주가 좋았지만 코스닥이 좀 더 강했죠. 그 이유가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제 좀 주도했는데 강하게, 코스닥은 기관까지도 이제 쭉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해주면서 수급이 좀 달랐다. 양 시장의 차이가 좀 있었다. 이게 흐름 차이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 뭐 2,500포인트 코스피도 돌파를 다시 했고, 코스닥도 700포인트 위기보다는 이제 위로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증시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같으면은 바이오도 되게 좋았고요. 또 오전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다가 조금 오후에 가라앉긴 했지만, 업종도 뭐 전체적으로 뭐 화장품도 그동안 못 가다가 오늘 좋았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좀 굴곡졌던 부분들을 채워 넣으면서 평평하게 모두가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딱 600 종목이 올랐고 281 종목이 빠졌습니다. 1.23% 올랐네요. 코스피 100은 1.44% 올라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1123 종목이 올랐고 484 종목이 빠졌습니다. 1.77% 올랐고 코스닥 150이 2.27% 올라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아주 강했다, 이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좀 매수량이 181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이 1000억 넘게 기관의 매수가 같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쪽의 흐름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선물 지수 보면은 0.6%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자, 원달러 환율은 0.1% 1원 50전이 올랐습니다. 1,456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자, 국제 유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78달러대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최근에 상승세가 좀 원래 전쟁이 끝나면 국제 유가가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이제 공급 부족이라든가 좀 이제 오랜 전쟁과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그 수급의 이제 불균형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물가 부담 완화에 투자 심리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CPI의 예상치 하회 발표에 물가 안정세를 확인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시장 금리 하락에 중소형주와 성장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크게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기반으로 제약과 일반 서비스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의 목표가 상향 영향으로 2차 전지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시총 상위주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보이고 있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6% 가까이 올랐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대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까지가 세 종목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보면은 코스닥은 빨간색이 더 많나요? 시총 1위 알테오젠부터 8위 클래시스까지 다 올랐는데 특히 삼천당 제약이 9%대 올랐고 HLB가 5%대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기를 21선 깨지면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21선에서 딱 지지를 받고 반등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건 뭐 시장의 시장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더 빠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선 지지 확인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도 4%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대, 알테오젠도 2.8%대 상승이 나왔고 파마리서치도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골고루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화학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화솔루션이 15%대, OCI 12%대, 코스맥스가 10%대. 밑에 보시면 뭐 화장품주들 좋은 흐름이 나왔죠. 반면에 전기 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삼천리가 0.88, 한국전력이 0.74, 덩치 큰 애들이 좀 빠져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제약이 제일 강했습니다. 젠큐릭스 상한가, 셀비온 15%대, 메디포스트 11%대, ABL바이오 10%대 이렇게 크게 올랐고, 제약 업종에서 빠진 종목 보니까 올리패스가 7%대, SCM 생명과학이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에서 제일 안 좋았던 업종, 출판 매체 복제가 제일 안 좋았는데 양지사가 3%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가 5%대, 유한양행과 우선주, 또 녹십자까지가 3%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가 거의 8% 정도 제일 많이 빠졌네요.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기아, SK이노베이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보니까 코스피는 한화생명, 현대차 EUB, 한화투자증권, 미이원상사, DGB 금융지주, 코스닥 보면은 ITM 반도체, 세빛캠, 리노공업, 성일하이텍, 파두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뭐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들 미국의 CPI인데 전년 대비해서 2.9% 올랐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3.2% 올랐다. 자, 일단 근원 CPI도 이제 좀 낮아졌고 CPI도 좀 낮아졌고 전체적으로는 그 대형주들의 흐름도 좋았고 테슬라 8%대, 뭐 엔비디아 3.4%,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퀀텀 컴퓨팅이 55%, 아이온큐도 33%대. 오늘 엄청나게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그 훈풍을 등에 업고 우리 증시 좋은 흐름 예상이 됐었는데 오전에 이제 한국은행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조금 가라앉는 느낌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를 그대로 만들어갔는데, 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어떤 그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1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국가별로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성장과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고용 상황과 신정부의 친성장 정책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유로 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 제조업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에서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전망입니다. 유로 지역은 낮은 수요 압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글로벌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등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12월 중 수출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2.2% 및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 경로도 정부의 경기 대응책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미 정부의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한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국내 물가 상승률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높아졌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1.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대 후반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변동폭도 증대되었습니다. 미 달러와의 강세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가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가는 큰 폭 조정되었다가 금년 들어 반등하기 시작했고 국내 장기 국고채 금리는 매파적인 12월 FOMC 결과 등으로 미국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거시건정성 정책 효과의 지속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 전환하였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 관련 대출 둔화가 이어지고 기타 대출도 감소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전망 및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한 의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셨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번 11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예측하면서 이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주요 정책 변수에 대한 예측을 지난 통방 때와 비교해 보면 우선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 심리도 약화되고 당분간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11월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성장은 하방 위험이 증대되었고 국내 정치 상황,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시기,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등과 관련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태라고 보았으며 물가는 그간의 안정적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미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국내 물가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통위는 이러한 고민과 논의 끝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미국 등 주요국 경제정책 전개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점검하고 향후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살펴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운용은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된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을 5조 원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를 이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요.
또 이번에도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하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언급을 해줬고, 너무 많은 이제 국내외적인 다양성, 또 그 혼란, 또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미국 뭐 트럼프 집권 이후, 그러니까 취임 이후, 그 다음에 또 전쟁의 뭐 불확실성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상당히 굉장히 많죠. 그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도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신중하게 가자고 이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뭔가 저는 긍정적인 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 종목,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알테오젠,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BM인데요. 오늘 미래에셋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바닥 통과, 이런 리포트가 나왔고, 제가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형광펜을 칠해놨는데, 분기 실적 바닥 통과에 따른 점진적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 펀더멘털하고는 무관하지만 단기 주가 변동성의 관점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여부도 2월부터는 확인해야 하는 요소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4분기에 바닥을 지나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연간 볼 때는 상저하고 상반기에 좀 낮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 뭐 무조건 방향이 선명하니까 앞으로 잘 갈 일만 남아있죠. 지금 바닥이고, 그 다음에 갈수록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최고로 좋고 뭐 갈수록 안 좋아지면 몰라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주가 흐름도 괜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17만 5천 원 제시했고요. 자, 수급 보면, 그러나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로 바꿨습니다. 태세를. 그리고 기관이 3일 연속 매수인데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 자, 이러면 이제 금투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집단인데, 다만 연기금이 강력하게 4일 연속 매수를 해줘서, 연기금은 좀 길게 보는 경향이 있고, 금투는 짧게 이제 수익 날 만큼 좀 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죠. 13만 원 위에서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자, 시간외는 0.38%, 500원이 더 올랐습니다. 13만 1,8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초록색 60일선에 오늘 부딪히면서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60일선의 저항을 이번에도 받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에코프로 BM은 한번 보면 지금 60일선에서 이 아래쪽에 그 12만 5천 원에 지금 5일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5일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격까지는 12만 5천 원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12만 5천 원 정도 5일선 12만 5천 원이 바닥인데, 뭐 거기까지 꼭 빠진다는 게 아니라, 빠질 경우에 그 정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바로 밑에 있는 스토캐스틱 보세요. 그러면은 스토캐스틱도 이제 과매수권 근처에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10월 초에 스토캐스틱 데드크로스 나올 때 121선에 눌리면서 19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쭉 빠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스토캐스틱 데드크로스는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주가의 방향, 단기 사이클을 예측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고점까지 올라오는 동안 10만 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 한 30% 가까이, 한 20 몇 퍼센트 정도 올려놨는데, 이번에 이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오늘 DS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으로 보여준 24년, 숫자로 반영될 25년, 이런 제목이 달려 있어요. 아주 직관적인. 그러면서 실적으로 보여줄 25년이라는 표현이 돼 있고, 뭐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는 곳에서 이제 배송 드론에 탑재가 돼서 23년 12월부터 테스트가 진행됐었는데 이게 끝났대요. 그래서 드론 양산이 확대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매출액 272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으로 드디어 턴 어라운드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하는 그런 첫 해가 될 거로 보고 더 좋아질 겁니다. 갈수록.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자, 수급 볼까요? 외국인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금융투자가 좀 팔았는데 연기금도 좀 팔았고 뭐 투신 사모펀드가 샀는데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뒷받침되면 뭐 얼마든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외는 0.67% 90원이 올랐습니다. 13,54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보면 뭐 어지럽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을 2개 그어놨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매물대 구간 지금 잘 보시면 이 매물대 구간에서 바닥도 잡았고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고점은 14,000원.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밀린 것도 이 매물대 14,000원 정도에는 매물이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빠지더라도 12,800원, 12,900원 뭐 이런 정도 자리 지금 이 13,000원대이기 때문에 한 13,000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13,000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14,000원을 돌파하느냐 이걸 이제 보시고 만약에 14,000원 돌파를 하면 그 다음은 15,200원입니다. 15,200원. 그러니까 1월 초에 있었던 고점 자리 뭐 15,200원. 저는 뭐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주가가 가더라도 한 방에 크게 간다기보다는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의 그 바닥이 12,800원 정도라는 거 13,000원대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뭐 얼마든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기관 3일 연속 매수, 금융투자 3일 연속 매수. 근데 주가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가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거래량이 28만 주 정도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야 되냐면 적어도 50만 주 이상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막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알테오젠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외국인 기관이 샀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31만 원대 일단 다시 회복을 했고요. 자, 시간에도 0.32% 1,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31만 3,000원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 일봉을 보면 계속 기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121선에서 그러니까 121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3만 원이거든요. 지금 매물대도 길게 뻗어 있는 이 상단이 33만 원. 121선도 33만 원. 33만 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61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죠. 초록색 선이 위에서 지금 33만 8천 원인데요. 이 61선이 121선과 비슷하게 만날 때 그때쯤에 다시 한번 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강하게 돌파하는 그날이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그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길 뚫게 되면 이 33만 원 자리를 뚫게 되면 전고점 4자를 향해 거침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매물벽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뭐 길게 볼 때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모멘텀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구간이에요. 121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당장 내 눈앞에 눈앞에 지금 이게 실적으로 바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지금 이제 이 실적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 그때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선물 지수 아까 많이 올라가고 있더랬는데 다우가 27포인트,
뭐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뭐 90포인트 뭐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상승세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떨까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2시간, 개장까지 2시간 남았는데 다우가 마이너스 54, S&P 500 8, 나스닥 63. 아우,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네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밤에 또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됐나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계속 빠지는데요. 선물 지수가 나스닥이 59까지 좀 다시 내려왔고요. S&P 500도 7.5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